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지역봉사와 실천 제 3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늘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자원봉사. 학습 목표는 영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최근 현황, 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최근 현황, 일본의 자원봉사 역사와 최근 현황,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의 역사, 자원봉사의 역사.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을 개성하기 위한 것이고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의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점이 굉장히 큽니다. 왜 실패했는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요. 과거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실수의 반복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국가마다 그 봉사하는 것이 다 다르죠. 시대와 공간을 불문으로 이어진 자원봉사 활동, 또 자원봉사 활동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시민 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조직으로 발전하여 제도화된 과정은 국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이 또 지역봉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지역봉사는 돈을 받고 하는 지역봉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원봉사 개념일 텐데 그 자원봉사가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오늘날은 대부분 제도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도화. 그리고 이 오늘날 이 봉사단체, 자원봉사 내지는 지역봉사, 뭐 세계적인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NGO 단체들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개략적인 자원봉사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유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강조된 자유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자선기관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말했던 것은 그리스 로마가 이제 아주 민주주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치도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자유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배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 당시에 제도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앞서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체리티, 자선이라고 하는 자비 혹은 자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카리타스인데 이 카리타스가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된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이 되어서야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불법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합법적인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82년에 물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됩니다. 국교되는 훨씬 이후에요. 어쨌거나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는데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또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분명히 자선 및 지원 봉사, 지역 봉사의 역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항상 자선 낭비가 나오죠. 그 구세군요, 셀베이션 아미, 내로 기독교죠.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그 다음에 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표 대신에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뭐 교회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고 유럽에서 서양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동양에도 불교라든지 다른 타 종교에서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서양이니까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특히 중세시대 때 수도원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이런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정말 많은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을 정말 아시면 이제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나도 인도 캘커타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집, 자비의 집, 그 The Charity of House, House of Charity입니다. 여기 딱 그대로입니다. 자선. 아주 유명하죠. 세계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신 지 1997년도에 이제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죽었거든요. 벌써 20년,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돕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 이게 서양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근대 이후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출현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상과 시민사회 성립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유럽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네, 물론 이게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막 주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95%, 99%를 사회에 기증해서 그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보고 적어 계신 것입니다. 자, 영국의 자원봉사의 유래. 영국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제 스튜어트 왕조 시기에 영국 자원봉사의 시초는 명예혁명 1647년에 사회 혼란을 마을 스스로 지키고자 결성된 자경단, 자신을 보유한 경찰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입대한 지원명들이 있었다. 성격은 자경단 혹은 자위대, 그러나 19세기 이전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봉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경찰을 경호하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단체를 결성하거나 스스로 이제 위하는 자위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종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봉사를 위해서 한 행동들이니까 일종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있다. 지역봉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역사와 같이 한 자원봉사활동 역사. 근데 영국에서 빈민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중상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봉건 제도가 붕괴됐다. 봉건 제도가 뭐냐면 중세하면 봉건 제도인데요. 이 봉건 제도는 중세하면 봉건 제도예요. 중세하면 봉건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지만 어쨌거나 봉건 제도는 뭐냐면 이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맨 위에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맨 밑에 보면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 혹은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귀족에게 땅을 하사하고요. 왕이 직접 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에게 일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왕과 귀족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과 귀족이 기사나 농민에게 땅을 주고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봉건 제도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왕은 귀족을 보호해주고요. 귀족과 왕은 기사들을 보호해주고 자기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건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세의 몰락과 함께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세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가 끝났으니까 이 제도가 끝났으니까 어떤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유럽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중상주의, 상업이에요. 상업.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새로운 세계가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미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신세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세계도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상업이 이제 굉장히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517년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는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수도원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하면 수도원인데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봉사들을 했는데 이 수도원이 몰락해 감으로 약해지면 완전 몰락 아니지만 약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나오면서 몰락해 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봉사, 지역 봉사도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국은 이제 가톨릭이 아니라 성공회로 영국은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특별히 더 가톨릭 수도원이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는. 그리고 인클로즈 운동과 산업 발전을 이런 이농 현상과 실업 및 사회적 빈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이 봉건 제도, 요 제도는요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예요. 모든 것이 토지.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인데 중세가 몰락에 따라온 것은 이제 땅이 아니라 무역, 뭐 이제 곧 있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산업, 뭐 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도시로 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정말 이제 거의 뭐 10% 이내가 되어졌고 뭐 완전히 뭐 수도권 과밀화 현상 이렇게 대도시화 현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빈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 빈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빈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구민법이라고 1600년 굉장히 앞선 시기에 이미 영국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는 법을 만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앞선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선 신탁법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자선에 해당하는 단체 목적 심사, 자선 신탁과 업무의 오남용 방지, 전통적 자선 관습을 법제화했다. 그리고 자선의 범위와 방향성을 명시했고 빈민 원조, 그 교육의 진작, 신앙의 실천 공익 기여를 자선의 대전제로 제시하였다. 네,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말이죠. 또 18세기 초의 변화를 보면 다수의 정기 후원자 그룹과 시민연대 자선기구가 등장해서 교육, 자선학교 그리고 보건, 자선병원의 주요 자선 방식으로 이제 변화되었다. 18세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자원봉사 내지는 그 지역봉사였느냐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보건 의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상당히 앞선 거죠. 영국이 18세기 초라고 하면 1700년대인데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앞서 있는 이것을 힘으로 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또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의 발전에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필요한 거고요. 정말 필요한 거고요. 네.
네,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자선조직협회와 세틀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복지운동과 자선조직협회, 세틀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한 대표적 사회복지 활동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천적 이론과 사회조사, 교육, 지역사회복지 등의 효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 자선활동의 전성기는 19세기 초반인데 조직과 연대성 그리고 중산층이 주도했고 계층 간의 호혜적 관계를 구축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세틀먼트 운동을 잠시 한번 보자면 일단 자선조직협회 보겠습니다. 영국의 자선조직화 운동체에 대한 최초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자선조직협회가 우호 방문단, 빈곤 가정들을 방문하여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호 및 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그냥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호 및 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여러 나라에 전파했는데 지역사회 조직과 사회복지의 전문성의 실천적 학문적 기초가 되었다. 한계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인식해서 도덕적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가 주로 했던 활동들은 가난한 가정에 방문해서 왜 이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빈곤의 원인을 파악했는데 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뭐 도박 중독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사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사실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선조직협회는 그런 활동들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세틀먼트 운동인데요. 시작은 최초의 인보관 활동 주체는 대학생들이 직접 빈민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빈곤 퇴치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해서 활동가와 빈민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사회개혁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선조직협회는 어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돕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것도 물론 틀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틀먼트 운동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건 다뤘잖아요 앞에서. 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바꾸어 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불어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중요하고, 그죠?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 예, 당연히 여러분, 그 개개인을 돕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분명히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충분히 이것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영국이 그냥 상당히 앞섰던 거죠. 굉장히 앞서 나갔던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부러워하는 것이 이런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사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후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발전 시기를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이제 개입이 있어서 19세기 후반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강조되었다. 새로운 파괴주의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요. 베브리지 보고서는 1942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다음에 개인의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고, 자선법 1960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민간단체 및 기관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보호 육성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자선법이 최초의 법적 근거다. 그리고 자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들에게 모금 허가 및 조세 감면을 했고 관리 및 감독을 했다. 아베스 보고서 1968년 전문 직원의 서비스를 보완했고 사회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강조했고요. 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발족했고요. 자원봉사 관리 표준을 마련했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1970년에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뭐 이러한 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봉사, 자원봉사,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